정조와 궁녀의 절절한 사랑, 침소를 청소하다 피어난 사랑.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 정조가 유일하게 사랑했고 또 유일하게 거절당했던 여인. 왕의 구애를 2번이나 거절한 담대한 궁녀 성덕임. 그녀는 어째서 왕의 여인이 되길 거부했으며 어떻게 왕의 유일한 정인이 되었을까? 실록에 기록된 그들의 애틋하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고의 먼지 속 싹 트는 마음. 비운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어린 왕세손 이산. 훗날 조선의 위대한 군주 정조가 될 그의 청춘은 화려한 궁궐 속 가장 외로운 섬이었다.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정적들과 손자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서슬 퍼런 감시를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 영조의 존재는 어린 세손에게 궁궐 전체를 거대한 감옥처럼 느끼게 했다. 그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동궁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서고책의 숲뿐이었다. 수만 권의 서책에서 풍겨나오는 묵향과 종이가 삭는 퀴퀴한 먼지 냄새는 그에게 위선적인 사람의 온기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편안한 위로를 주었다. 그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다. 정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논리를 연마하고 새로운 나라를 설계할 지혜를 쌓는 그만의 고독한 전쟁터였다. 그날도 그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서책의 바다에 잠겨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이 그의 젊고 수심 가득한 얼굴 위로 깊은 그림자를 새겼다. 그때 비단신 스치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발걸음과 함께 한 궁녀가 서고로 들어섰다. 어지럽게 널린 서책을 분류하고 닳아버린 붓과 말라붙은 벼루를 정돈하기 위해 들어온 생각시 성덕임이었다. 그녀는 세손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 소속된 궁녀였지만 남다른 총명함과 고운 글씨체 덕분에 동궁전의 서책 필사를 돕는 일을 겸하고 있었다. 다른 궁녀들이 지존이 될 세손의 위험에 눌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고 다닐 때 그녀는 사뭇 달랐다. 이따금 대담하게도 책을 읽고 있는 그의 등 뒤에서 까치발을 하고 어깨너머로 그가 읽는 책의 제목을 훔쳐보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겁없고 당돌한 아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지식에 대한 순수한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 번은 그가 복잡하게 얽힌 송사를 다룬 판례집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때였다. 법리와 인륜, 그 사이의 균형을 어찌 잡아야 하는가? 하고 혼잣말처럼 읊조렸는데 등 뒤에서 책을 정리하던 그녀가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답했다. 소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법이란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는지요.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그는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맑고 단단한 신념이 서려 있었다. 정조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궁녀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의 시선은 자꾸만 서고의 먼지 속에서 움직이는 그녀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의 침소를 정돈하는 그녀의 작고 부지런한 손길, 그가 밤새 어지럽힌 서책들을 주제별로 완벽하게 정리해두는 그녀의 세심함이 하나하나 그의 마음에 들어와 박혔다. 특히 그가 잠든 새벽녘, 그의 침전 책상머리에 그녀가 밤새 정성껏 필사한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때면 그는 은은한 묵향과 함께 섞여 들어온 그녀의 희미한 살레음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그가 며칠간의 밤샘 공부에 지쳐 차가운 책상 위에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과 현실의 경계 너머로 누군가 자신의 얼어붙은 어깨 위에 보드라운 겉옷을 덮어주는 온기를 느꼈다. 실눈을 떠보니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 성덕임이 서 있었다. 놀라게 할까봐 숨소리마저 죽인 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과 긴장으로 살짝 상기된 하얀 뺨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마친 듯 조용히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놀라 돌아보는 그녀의 동그란 눈과 자신의 소나기에 잡힌 가녀리면서도 따뜻한 혈관의 맥동. 그 순간 서고의 깊은 정적 속에서 두 젊은 남녀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얽혔다.
그것은 훗날 한 나라의 역사를 뒤흔들게 될 길고도 애틋하며 비극적인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작지만 꺼지지 않을 불씨였다. 군주의 구애, 궁녀의 거절. 기나긴 인고의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왕세손 이사는 조선의 새로운 태양이 되었다. 용상에 오른 군주 정조.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다.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규장각을 설치해 새로운 인재를 육성했으며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수구 세력을 압박했다. 왕으로서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쉼없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정치 투쟁의 한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궁궐의 한적한 곳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이제 어엿한 상궁이 되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궁녀 성덕임이 있었다. 왕이 된 그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절세의 미색도 막강한 권세가의 여식도 그가 손짓 한 번만 하면 모두 그의 여인이 되어 용상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사람만이 담겨 있었다. 정조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덕임을 자신의 침전으로 은밀히 불렀다. 지존의 부름에 달려온 덕임의 얼굴에는 과거 서구에서 보았던 당돌함 대신 세월의 무게와 궁녀로서의 체념이 옅게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예를 갖춰 왕의 앞에 엎드려 그저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다. 정조는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고는 십수년간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되뇌었던 말을 드디어 꺼냈다. 덕임아, 세손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는 오직 너 하나뿐이었다. 이제 너를 내 곁에 두고 나의 여인으로 삼아 평생을 함께하고 싶구나. 너를 후궁으로 삼아 이 고독한 궁궐에서 나의 유일한 벗이자 정인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존의 딱딱한 명이 아닌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구애였다. 그 어떤 궁녀라도 가문의 영광이라 여기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일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덕임의 대답은 정조의 뜨거운 심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전하 그 성은은 망극하오나 소인은 후궁이 될 수 없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정조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천하의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겠다는데 감히 거절하겠다는 뜻이냐? 거역하는 것이 아니오라. 소인은 그저 지금의 자리에서 궁녀로 남아 멀리서나마 전하를 보필하고 싶을 뿐이옵니다. 소인은 보았나이다.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도 비참한 삶인지를. 잠시 잠깐의 총애에 웃고 다른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밤마다 눈물 흘려야 하며 결국엔 잊혀진 꽃처럼 외로이 시들어가는 삶을 소인은 원치 않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온전한 소인 자신으로 살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녀의 말은 대담함을 넘어선 하나의 선언이었다. 왕의 여인이 되어 권력을 누리는 삶보다 이름 없는 궁녀일지언정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삶을 택하겠다는. 정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대한 당혹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와 우기를 느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데 감히 저 작은 여인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거부한 것이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정조의 눈빛은 상처 입은 맹수처럼 차갑고도 뜨겁게 타올랐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힘으로 꺾어 자신의 여자임을 몸에 새기고 싶은 거친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그녀에게 성큼 다가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촛불 아래 파르르 떨고 있는 그녀의 작은 몸을 집어삼킬 듯 덮었다. 그는 거친 손길로 그녀의 턱을 붙잡아 자신을 정면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거절당한 남자의 굴욕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불타는 소유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정녕 내 마음을 이리도 무참히 짓밟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분노로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그렁그렁 맺혔다 끝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은 오히려 그의 마음에 더욱 거센 불을 지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의 붉은 저고리 옷구름을 풀어헤쳐 그 고집스러운 정신을 꺾고
그녀의 몸과 마음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야수 같은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그녀를 힘으로 정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까지 온전히 얻어 그녀 스스로 자신에게 안기기를 바랐다. 그는 결국 그녀의 턱을 거칠게 놓아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다. 물러가거라 허나 명심하거라. 내 뜻을 절대 거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손아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15년의 기다림, 눈물의 하룻밤. 정조의 첫 번째 구애를 거절한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다. 덕임은 왕의 노여움을 샀다는 죄목으로 정든 동궁전의 직위에서 파면되어 궁궐의 가장 외진 곳 세답방의 나인으로 좌천되었다. 하지만 정조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거절의 상처는 더욱 깊은 그리움과 집착이 되어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심장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이글거렸다. 그는 국혼을 치러 왕비를 맞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후궁들을 들이기도 했다. 그의 침실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그 어떤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도 아름다운 미소도 덕임의 당돌했던 눈빛과 그녀에게서 풍겨오던 묵향 섞인 설레음만큼 그의 영혼을 흔들지는 못했다. 15년의 세월이 흘러 덕임은 어느덧 30대 중반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을 한 무수리가 되어 있었다. 정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녀를 가질 수 없음을 깨닫고 군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권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덕임이 친자매처럼 아끼는 어린 궁녀에게 영모에 관련된 누명을 씌워 대역죄인으로 의금부에 하옥시켰다. 그리고 덕임에게 차갑고도 단호한 마지막 통첩을 보냈다. 오늘 밤 내 침전으로 오거라. 내가 끝까지 내 뜻을 거부한다면 너의 동료는 내일 아침 참수용에 처해질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 고백이 아닌 한 여인의 삶을 담보로 한 잔인하고도 비정한 협박이었다. 소식을 들은 덕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동료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15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자존심과 신념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 그녀는 밤새 울었다. 결국 그녀는 피눈물을 머금고 왕의 뜻을 따르겠다는 항복문서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덕임은 상궁들의 무심한 손에 이끌려 목욕 재개를 하고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새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채 왕의 침전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의 쇠사슬을 매단 듯 무겁고 위태로웠다. 마침내 당도한 왕의 침전. 정조는 그곳에서 마치 15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10수년 만에 단둘이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도 미움도 아닌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정조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염원해온 욕망을 마침내 채우게 된 승리자의 희열과 사랑하는 여인을 이토록 비열한 방식으로 얻어야만 했던 군주의 깊은 비통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참으로 오래 걸렸구나. 내가 너라는 성을 함락시키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오랜 기다림과 애증으로 거칠게 잠겨 있었다. 덕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은 왕에 대한 원망이자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꺾어야만 했던 처절한 슬픔이었다. 정조는 그런 그녀의 눈물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며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울지 말거라. 오늘 밤 너의 그 고고한 입술에서는 눈물 섞인 신음 대신 타는 듯한 기쁨의 교성이 터져나오게 할 것이니 너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나의 것이다. 그의 손이 망설임 없이 그녀의 저고리 옷고름을 잡아챘다. 겹겹의 옷이 힘없이 벗겨지고 흔들리는 촛불 아래 마침내 드러난 그녀의 하얀 속살은 15년의 고된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곱고 단아했다. 하지만 그 몸은 억제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정조는 그런 그녀의 몸을 번쩍 안아 침상 위로 던지듯 눕혔다. 그는 15년간 굶주렸던 이리처럼 억눌러 왔던 모든 욕망을 터뜨리려는 듯 거칠게 그녀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와 쇄골, 가슴을 정신없이 헤집었고 그의 단단한 몸이 그녀의 부드러운 몸을 강하게 짓눌렀다.
덕임은 고통과 수치심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잠시 후 자신을 덮쳐오던 폭풍 같은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로 왕의 나직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도 원망했다. 그리고 단 하루도 잊지 못할 만큼 그리워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뼈저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몸짓은 어느새 상처 입은 새를 다루듯 더없이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정복자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사랑해온 여인을 이제야 비로소 품에 안고 그동안의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을 토해내는 한 명의 외로운 사내였다. 그의 부드러운 입맞춤과 조심스러운 손길 속에서 덕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눈물 젖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팔을 들어 그의 넓은 등을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한 남자의 지독한 외사랑에 대한 깊은 용서이자 연민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은 1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사랑의 결실, 세자의 탄생. 눈물로 시작된 하룻밤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덕임은 더 이상 이름 없는 궁녀가 아니었다. 왕의 승은을 입은 특별 상궁이 되었고 이내 종산품 소용의 첩지를 받고 정식 후궁의 반열에 올랐다. 정조는 그녀에게 의라는 비노를 내렸는데 이는 마땅하다는 뜻으로 그녀야말로 마땅히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왕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의빈 성씨가 된 그녀는 왕의 지극하고도 절대적인 총애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정조는 아무리 피곤한 날에도 정무를 마친 밤이면 을에 그녀의 처소를 찾아와 비로소 편안한 쉼을 얻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왕의 일방적인 강요나 궁녀의 체념이 아니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을 허물고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확인하고 진정한 연인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정조는 그녀에게서 다른 어떤 여인에게서도 얻지 못했던 영혼의 만족감을 얻었다. 의빈은 어릴 적 서구에서 보았던 그 명민함과 지혜를 조금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정조와 밤늦도록 시경과 서경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이었고 복잡한 정세와 신하들과의 갈등에 지친 왕의 마음을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조언을 건넬 줄 아는 지혜로운 동반자였다. 정조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어달라 청하기도 했고 국정의 가장 내밀하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고 그녀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의빈은 결코 먼저 나서서 정치에 관여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왕의 입장에서 그의 고뇌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그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왔다. 그녀의 처소는 정조에게 있어 차가운 용상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완벽한 안식처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뜨겁고 농밀해졌다. 이제 그들의 잠자리는 첫날 밤의 눈물과 상처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장난기 어린 애정으로 가득 찼다. 정조는 마치 보물상자를 얻은 아이처럼 의빈의 몸 구석구석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손톱 모양까지 칭찬할 정도로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으며 그녀의 희고 부드러운 살결 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의빈 또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왕의 뜨거운 사랑에 응답하며 때로는 대담하게 그를 이끌어 그에게 최고의 황홀경을 선사하려 노력했다. 두 사람의 몸이 얽히는 순간은 서로의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 하나로 합쳐지는 신성하고도 관능적인 교감의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뜨거운 사랑은 온 나라가 축복하는 위대한 결실을 맺었다. 의빈이 왕의 아이를 회임한 것이다. 정조는 자신의 첫 아이를 가진 의빈을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처럼 극진히 아꼈다. 이미 정실인 효의 왕후가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기에 의빈의 회임은 왕실의 대를 이을 첫 경사였다. 정조는 의빈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올수록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의 처소를 찾아와 뱃속의 아이에게 경서를 읽어주고 퉁퉁 부은 그녀의 발을 직접 주물러주는 등 지극한 정성을 보였다. 마침내 기나긴 산고 끝에 의빈은 늠름한 옥동자를 생산했다. 정조의 처사들이자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원자의 탄생이었다. 정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에게 향이라는 이름을 직접 내려주고 곧바로 세자로 책봉하는 절차를 서둘렀다. 훗날 무뇨세자로 불리게 될 아이였다. 아들을 낳은 의비는 그 공을 인정받아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올랐다. 미천한 궁녀에서 장차 나라의 국모가 될지도 모르는 세자의 생모가 된 것이다. 자신의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자신을 향해 세상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왕을 보며 의비는 비로소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잊고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짧았던 행복, 비극의 그림자. 무뇨세자의 탄생으로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은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견고해졌다. 무뇨세자는 아버지를 닮아 어려서부터 학문에 재능을 보였고 어머니를 닮아 인정 많고 따뜻한 성품을 지녀 할머니인 해경궁 홍씨를 비롯한 왕실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특히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나는 아들 바보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세자를 지극히 아꼈다. 그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세자의 교육을 직접 챙겼으며 부자가 함께 정원에서 책을 읽고 활을 쏘는 모습은 암투와 견제가 끊이지 않던 궁궐 안에서 유일하게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이었다. 의비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바라보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한때 왕의 후궁이 되기를 그토록 거부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잃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함께 왕의 여인이자 세자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도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신은 종종 인간에게 가장 눈부시고 완벽한 행복의 순간에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시련을 내리곤 했다. 비극은 검은 그림자처럼 예고도 없이 그들 가족에게 찾아왔다. 무뇨세자가 5살이 되던 해의 어느 스산한 봄날,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흉한 역병이 도성 전체를 휩쓸었다. 궁궐의 높고 단단한 담장도 그 보이지 않는 병마의 침입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어린 세자가 그만 역병에 걸려 뜨거운 불덩이 같은 몸으로 자리에 눕고 만 것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세자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악화되었다. 조선 최고의 어이들이 총동원되어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온갖 귀한 약재를 썼지만 어린 아이의 몸에서 치솟는 열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정조와 의빈의 세상은 그날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정조는 모든 국정 업무를 중단하고 아들의 병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조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절대군주도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하고 무력한 아비일 뿐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들의 작은 손을 붙잡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의비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몸이 야위어가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아들을 살려달라며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빌고 또 빌었다. 그녀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먼저 죽어서 이 모든 고통을 자신에게만 달라며 목 놓아 울부짖었다. 정조는 그런 그녀를 부축해 자신의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떨리는 몸에 기댄 채 꺼져가는 어린 생명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지옥보다 더한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한때 뜨거운 사랑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그들의 침실은 이제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부모의 절망적인 탄식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 찬 비극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며칠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결국 무뇨세자는 새벽녘의 마지막 희미한 숨을 끝으로 그 짧았던 생을 마감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의 싸늘하고 작은 죽음을 끌어안고 정조는 왕의 채통도 잊은 채 목 놓아 통곡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변하는 슬픔이었다. 의비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장례가 치러지는 내내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인형처럼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궁궐의 모든 아름다운 색이 빛을 잃고 모든 즐거운 소리가 의미를 잃었다. 한때 두 사람을 이어주고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었던 사랑의 결실,
무뇨세자의 죽음은 그들의 행복했던 세상에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뚫어버렸다. 비극의 검은 그림자는 이제 의빈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향해 그 마술을 뻗치고 있었다. 실록에 남은 슬픔, 왕의 마지막 연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의빈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그녀는 웃음을 잃었고 눈빛에 총기를 잃었으며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아들을 따라 세상을 떠난 것과 같았다. 정조는 자신 역시 비통함에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지만 어떻게든 의빈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함께 아들이 좋아했던 장소를 거닐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등을 쓸어주며 다독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애틋했지만 그 사랑 위에는 이제 결코 걷어낼 수 없는 죽음과 슬픔의 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얼마 후 의빈은 기적처럼 다시 아이를 회임했다. 어쩌면 하늘이 그들을 가엾게 여겨 무뇨세자를 다시 보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두 사람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힘겹게 되살렸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극심한 충격과 슬픔으로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의빈의 몸은 또 다른 생명을 품어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임신 중독 증세를 보이며 자리에 눕게 되었고 왕실의 모든 의술을 동원했음에도 병세는 날이 갈수록 위중해졌다. 정조는 또다시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어이들을 닥달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빈을 살려내라 명했지만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었다. 의빈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정조의 손을 힘겹게 붙잡고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하부디 너무 상심치 마시옵소서. 소녀가 먼저 가서 우리 향이를 잘 돌보고 있겠나이다. 다음 생에서는 부디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 그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지아비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무뇨세자가 죽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의빈성 씨는 뱃속의 어린 딸과 함께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정조의 세계는 그날 완벽하게 무너졌다. 사랑하는 아들과 평생을 갈망했던 유일한 여인, 그리고 아직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딸까지. 그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의빈의 장례식에서 정조는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왕의 채통을 차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의빈의 묘비에 새길 글 어제 의빈 묘지명을 밤을 새웠었다. 그 글에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새손 시절의 풋풋한 설렘부터 그녀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얻었으나 결국 허망하게 잃고야만 자신의 절절한 심정과 피맺힌 후회가 한자 한자 새겨져 있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서 이리도 황망히 떠나가 버렸는가? 이제 이 넓은 세상에 나의 마음을 진실로 알아줄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었는데 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너의 목숨을 단 하루라도 늘릴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수명이라도 모두 너에게 내어주고 싶구나. 그의 글은 한 나라의 군주가 남긴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남자가 피눈물로 써내려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연서였다. 그날 이후 정조는 자신의 모든 슬픔을 가슴에 묻고 이전보다 더욱 냉철하고 강력한 군주가 되어 개혁 정치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침전에 남을 때면 그는 평생을 떠나간 아내와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의 이름만 부르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 백성을 사랑했던 위대한 왕정조. 하지만 그의 가장 뜨겁고 인간적이었던 사랑은 실록 속에 지울 수 없는 슬픔의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의 그 어떤 왕보다도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위대한 군주 정조. 하지만 그런 그의 가장 깊은 곳에는 평생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얻었지만 비극적으로 잃어야만 했던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구애를 거절할 만큼 주체적이었고 왕의 유일한 정인이 되어 세자를 낳았지만 찰나의 행복만을 남기고 떠나가야 했던 여인 의빈성 씨. 왕이 직접 피눈물로 쓴 묘비명에 절절히 남아있는 그들의 사랑은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도 인간의 사랑과 슬픔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정조의 사랑이 비록 비극일지언정 실록에 뜨겁게 기록되었다면 그의 할아버지 영조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역사 속에 숨겨야만 했던 더욱 은밀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상궁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하룻밤의 정사, 그리고 왕의 아이를 낳은 뒤 감쪽같이 궁궐을 빠져나간 한 미스터리한 궁녀의 이야기. 영조와 궁녀 한씨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궁궐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큰 힘이 됩니다.